아킬레우스 가문의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아이기나 섬에서 추방당한 아이아코스의 두 아들 텔라몬과 펠레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죽인 죄로 추방당한 텔라몬은 아이기나를 떠나 살라미스 섬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키크레우스 왕은 텔라몬을 환대해 주었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텔라몬은 키크레우스의 딸 페리보이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키크레우스를 이어 살라미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텔라몬은 키가 크고 체격이 거대하였습니다. 건축에서 기둥으로 사용하는 남성 인물을 텔라몬 또는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건물을 받쳐들 수 있을 만큼 체격이 거대하고 힘이 세었다는 의미겠죠? 참고로 기둥으로 사용되는 여성 인물은 카리아티드라고 합니다. 텔라몬은 형제인 펠레우스와 함께 아르고의 원정 모험을 다녀왔고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모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 헤라클레스의 절친으로 그의 9번째 과업인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는 모험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일행은 트로이를 들렀었는데 마침 트로이는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 괴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오메돈의 딸 헤시오네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신탁을 따라 그녀를 바닷가 바위에 묶어놓고 바다 괴물을 기다리고 있었죠.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트로이 왕가에 선물한 신발을 갖는 조건으로 바다 괴물을 처치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괴물에게는 헤라클레스가 천적이었죠. 바다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주었지만 라오메돈 왕은 약속한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앙심을 품고 돌아가야만 했었죠. 이후 모든 과업을 마친 헤라클레스는 보복전쟁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트로이의 라오메돈이었죠. 이 전쟁에 텔라몬도 함께하였습니다. 수십 척의 배를 타고 트로이로 쳐들어간 이들은 성벽을 넘어 트로이를 함락했습니다. 맨 처음 성벽을 넘어 큰 전공을 세운 사람은 텔라몬이었죠.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트로이의 공주 헤시오네를 전리품으로 주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아들들을 알아볼게요. 텔라몬은 페리보이아와 결혼하여 아이아스를 낳았습니다. 아이아스의 출생을 전후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이아스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살라미스를 방문하였고 친구인 텔라몬에게 강한 아들이 태어나기를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제우스는 승낙의 표시로 독수리를 보내주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독수리를 뜻하는 아이페토스에서 이름을 따 아이아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아스가 막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마침 헤라클레스가 살라미스의 텔라몬을 방문하였는데 그가 입고 다니던 네메아의 사자 가죽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아기가 영웅으로 자라기를 제우스에게 기도하였습니다. 헤라클레스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아이아스는 텔라몬을 닮아 거인 같은 체격에 강력한 힘을 지닌 영웅으로 자랐습니다.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닿았던 피부는 도검불침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아스 역시 헬레네의 구원자였었기에 맥락에 따라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쟁에서는 그리스군에서도 손꼽히는 장수로 헥토르와의 1대1 대결 등의 큰 활약을 보였습니다. AFC 아약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연고로 한 유서 깊은 클럽입니다. 아약스는 아이아스의 라틴어 표현이죠. 아이아스의 얼굴로 만들어진 이 로고는 11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1명의 선수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리스에는 살라미스를 연고로 한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아이아스 살라미나 클럽 역시 아이아스의 얼굴을 로고에 넣었습니다. 텔라몬은 트로이에서 데려온 헤시오네를 첩으로 삼았고 이들에게서는 테우크로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테우크로스는 활의 명수로 아이아스를 따라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였고 외사촌인 프리아모스의 아들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큰 방패로 적을 막아내는 아이아스와 그 방패 뒤에 숨어 화살을 날리는 테우크로스의 조합은 적들에게 치명적이었죠. 동생을 죽인 죄로 추방당한 펠레우스는 아이기나를 떠나 테살리아 지방의 프티아로 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성모독이나 살인, 타부를 어기는 행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방치하면 역병이나 가뭄 등의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죄인을 그 도시에서 추방하였고 추방된 사람은 어느 왕국에서든 저지른 죄나 오염으로부터 순결함을 되찾는 의식이나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이죠. 정화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거나 성지를 방문하거나 특별한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광기로 가족들을 살해하는 죄를 지은 뒤 12가지 과업을 수행한 것과 오레스테스가 모친을 살해하는 죄를 지은 뒤 아르테미스 여신상을 가져오는 임무를 행한 것. 이 모두가 정화를 위한 것이었죠.
푸티아의 왕 에오리티온은 펠레우스를 환대하였습니다. 또 그의 살인죄를 정화시켜 주었지요. 에오리티온의 할아버지 악토르는 펠레우스의 할머니인 아이기나와 결혼하였습니다. 펠레우스가 푸티아로 온 것도 할머니가 이곳에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에오리티온은 그의 딸 안티고네를 펠레우스와 결혼시켰고 왕국의 3분의 1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푸티아의 왕이 된 것이었죠. 펠레우스와 안티고네에게는 폴리도라라는 딸도 생겼습니다. 펠레우스는 아르고 원정 모험의 형제인 텔라몬과 같이 참여하였고 에오리티온도 함께였습니다. 아르고 모험에서 에오리티온은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기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르고 원정을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오코스의 왕 크레테우스는 이미 쌍둥이 아들이 있는 티로를 왕비로 맞이하였습니다. 크레테우스가 죽자 왕비의 시다른 아들인 펠리아스가 정당한 후계자인 아이손을 내쫓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이손의 아들 이아손이 성장하여 왕위를 요구하자 펠리아스 왕은 콜키스의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건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아손과 많은 영웅들이 이 황금 양털을 찾아오는 모험에 참여하였죠. 특이하게도 펠리아스의 아들인 아카스토스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이 탄 배가 아르고였습니다. 많은 모험을 겪으며 원정대는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펠리아스는 왕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아손이 콜키스에서 데려온 메데이아는 마법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메데이아는 늙은 양을 토막낸 후 약재를 넣고 솥에서 삶았고 이 솥에서 싱싱한 새끼 양이 나오는 마법을 보여주며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아버지를 다시 젊게 만들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펠리아스의 딸들이 이를 믿고 펠리아스를 토막내어 똑같이 하였지만 왕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펠리아스 왕을 살해한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추방당해 코린토스로 갔습니다. 이오코스의 왕위는 펠리아스의 아들인 아카스토스가 물려받았지요. 아카스토스는 아버지인 펠리아스를 추모하는 장례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모험을 함께한 많은 영웅들이 경기에 참여하였는데 펠레우스는 레슬링 경기에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아르고 원정을 함께했던 여전사 아탈란테였지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성이라 아팠던 것일까요? 승자는 아탈란테였습니다. 아무튼 펠레우스와 에오리티온은 아르고 모험을 마치고 푸티아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에오리티온도 머리를 자를 수 있었겠네요. 칼리돈의 왕 오이네우스는 농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제사에서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지만 사냥과 자연을 다스리는 아르테미스를 빼먹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에 대한 복수로 거대하고 사나운 멧돼지를 칼리돈에 보내 농작물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오이네우스는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펠레우스와 에오리티온도 요청에 응해 칼리돈으로 향했지요. 형제인 텔라몬과 디오스쿠로이 등을 포함한 많은 영웅들이 칼리돈에 모였습니다. 사냥에서 펠레우스는 힘차게 창을 던졌지만 멧돼지를 빗나갔고 그 창은 동료이자 장인인 에오리티온을 맞췄습니다. 에오리티온은 가슴에 난 치명적인 상처로 숲에서 죽었습니다. 사냥에서는 아탈란테가 처음으로 멧돼지에게 상처를 입혔고 멜레아그로스의 창이 멧돼지를 죽였습니다. 푸티아로 돌아온 펠레우스는 많은 양과 소를 모아 에오리티온의 아버지 이로스에게 핏값으로 건네주었지만 이로스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펠레우스는 죄를 씻기 위해 푸티아를 떠나 이오코스의 아카스토스 왕에게 갔습니다. 아카스토스 왕은 아르고 모험을 함께한 동료였었죠. 그는 펠레우스를 환대해 주었고 살인죄를 정화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아카스토스의 부인인 아스티다메이아가 펠레우스에게 반하여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아카스토스와의 우정을 먼저 생각한 펠레우스는 당연히 거절하였습니다. 이 일로 자존심이 상했던 아스티다메이아는 푸티아에 있는 펠레우스의 아내 안티고네에게 펠레우스가 자신의 딸 스테로페와 결혼할 것이라는 위조 편지를 보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안티고네는 목을 매 자살하였죠. 그리고 남편 아카스토스에게도 펠레우스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으로 일러 바쳤습니다. 아카스토스는 분노하였죠. 하지만 자신이 환대하고 죄를 정화시켜준 펠레우스를 자신의 손으로 처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꾀를 내었죠. 아카스토스는 펠레우스에게 펠리온산으로 사냥을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둘은 사냥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냥을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시 천막에서 쉴 때 아카스토스가 권한 술에 취한 펠리우스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카스토스는 자고 있던 펠레우스를
혼자 내버려 두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펠레우스의 칼도 숨겨버렸죠. 펠리온 산에는 호전적인 켄타우로스들이 살고 있어 펠레우스를 해칠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죠. 일종의 차도살인 계획이었습니다. 펠레우스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켄타우로스들에게 포위되었고 싸우려고 칼을 찾았지만 품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켄타우로스족 현자인 케이론의 등장과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케이론은 그의 칼도 찾아주었죠. 펠레우스는 이렇게 해서 케이론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티아로 돌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뒷날 이올코스의 아카스토스에게 원한이 있었던 펠레우스와 이아손은 힘을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군대를 모아 이올코스로 쳐들어갔고 결국 아카스토스와 아스티다메이아를 죽여 복수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아손은 이올코스의 왕이 되었고 이후에는 그의 아들 테살로스가 이어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기나 섬에서 추방당한 아이아코스의 두 아들 텔라몬과 펠레우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펠레우스와 테티스 여신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